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Who knows?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통일을 향해 곧바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해 그 길을 갈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건 첩보작전. 세기의 밀당, 그 숨겨진 뒷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지난 24일 5개국 공동취재단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도착했습니다. 5월 24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동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갱도.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가 이행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순항을 알린 역사적 사건의 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fter our cell phone came back to signal our train journey back from Hungary nuclear test site to Wonsan, I think at around 11 o'clock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my colleagues in Beijing who told me that Donald Trump has canceled a meeting with Kim Jong-un. I told some of the DPRK officials around me. They replied to me, at first they didn't really believe that. They asked me, is that true? And then I said, yes, of course. They looked at me with a long silence, and also we have seen their serious face, but they didn't really say anything there. 폭파 3시간 만에 편지 한 장으로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한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달라는 묘한 여운도 남겼습니다. 그 시각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워싱턴에서 취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회담 취소했다고? 받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적개심을 보면 지금 회담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네. 인터뷰 직전 뉴스 속보를 접한 북한 전문가 또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이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It seems to have been a very quick decision if it came less than 24 hours after the Secretary of State said we're still on. I think it's from President Trump. 미국 공화당 의원 또한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취소 하루 전 우리와 인터뷰를 나눈 공화당의 짐 리시 의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며 회담 성사를 장담했습니다. Do you think that means we're not going to have a meeting, or? Not at all. I'm very optimistic that we are going to proceed to a meeting. I was with the president on Monday, and he reiterated that if indeed Kim Jong-un is acting in good faith and wants to work on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we will find a willing partner in President Trump. 우리는 취소 서한이 공개되기 전 이른바 뉴욕 채널이라 불리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도 찾아가 봤습니다. 미국 내 북한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로 꼽히는 이곳에선 앞으로 닥쳐올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을까? 주에 북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뭐 어떤 분위기로 흘러갔으면 좋을까요? 잘 되면 다 좋은 거고. 어쨌든 우리 최고 용도자롱씨께서 이제 정의관계 그런 그 불미스러운 역사 끝장 내시려는 그 전략적 결단 내렸고, 그에 따라서 뭐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을 두 차례 접견해 주셨고, 네네. 네, 그와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 사실은 그 구체적인 문제점들 논의하셨고, 이번 계기 통해서 좀 이 관계가 개선되면 좋은 거고.
네. 그걸 위해서 회담을 하는 거니까.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공식화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미 회담 재고려를 언급한 것.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Detriment to the world. He just couldn't accept now he's going to go and meet with Kim Jong-un when he felt North Koreans are just not ready to talk about nuclear weapons because they look so angry.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은 이로 인해 북미 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지 우려했습니다. 외신들 또한 트럼프의 결정에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추정 60분은 중국 국적 북한 전문 기자에게 의뢰해 그 시각 북한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평양에선 여전히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 폐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날씨 조건이 연결해서. 뉴스에 났어요? 아닙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폐기한다고 우리가. 나왔지. 그 남수선의 그 문재인하고 만났잖아요. 예. 앞으로 좋아지겠네 많이. 좋아져야죠. 같은 민족이네. 자세한 언급은 피했지만 양국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뭐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지지요. 뭐 왜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요? 예. 미국하고는? 북한 주민들은 취소 사실을 아직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평양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운전대를 잡은 대한민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북미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청와대 NSC 관계자들은 상당히 당혹감을 가졌을 것이다. 남북 관계도 조금 주춤된 상태에서 북미 관계까지 상당히 어려운 난관 이런 차원에서 한반도 운전자 역할 자임한 상태에서 이러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앞으로 한반도에서 우리의 역할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를 둘러싼 세 나라 정상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대처는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기존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담화문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순회상봉이라는 중대 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트럼프가 그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7시간 만에 김계관 담화가 왔고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띄우고 자기들이 그냥 약간 불평불만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 이것을 살리고 싶다. 물론 그 이전에 트럼프가 사실상 협상을 깨지 않고 언제든지 연락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대답한 것도 그렇고 그 내용이 상당히 이걸 성공하고 싶다는 염원이 담겼다고 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트럼프도 만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No, we'll see what happens. It could even be the 12th. We're talking to them now. They very much want to do it. We'd like to do i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 속에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린 두 정상의 파격적 만남.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13일 뒤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될 북미 정상회담.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세기의 만남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1시,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의 일정과 주요 의제들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 둘은 미국 현직 대통령과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만남이라는 역사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지냈던 70년 세월, 이 땅에도 드디어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한반도 평화기획 2부작,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함께 군사 분계선을 넘는 감동의 순간을 맞이한 지 불과 한 달.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어느새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남북 정상들이 철통 보안 속에 깜짝 회담을 가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눈과 귀를 붙잡았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이 두 사람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에서는 대북 강경 기조가 우세해졌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 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해 1월 한 외교안보 분석기관은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맥메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북한 핵시설을 파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한반도에 들이운 전쟁의 기운.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로 서훈 국정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앞으로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고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목표를 저희가 하여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를 담당했던 서훈 국정원장. 그는 남북한이 모두 신뢰하는 대북 협상 전문가입니다. 서훈 원장은 그 김정일 시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어떻게 비밀 접촉에 있어서 거의 뭐 유일한 참고를 할 정도로 엄청난 신임을 받았고, 통전부 간부들로 이제 벌써 오랜 세월 전부터 아주 밑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승진해가는 그 과정까지 전부 다 알고 그 사람들하고 친분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의 통전부에서는 서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하고. 서훈 원장의 가장 큰 임무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하지만 곧바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엔 미국 동부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3개월 시한부론까지 등장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not going to allow North Korea to have a nuclear weapon in their hands that can hit America with an ICBM that can make it to the United States. And if we have to go to war to stop this, we will. And if there's a war with North Korea, it'll be because North Korea brought it on itself. And we're headed toward a war if things don't change. 그런데 전문가는 당시 국정원의 분석은 미국과 달랐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은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과시를 하기 위한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위한 용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 화성 15형은 정상각도 발사 시 일본을 가로질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대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 궤도가 일본 열도를 지나가지 않게 조정했습니다. 화성 15형 이전에는 대부분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거나 일본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또 미국과도 협조하면서 이제 대북 강경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쏘았던 부분은 상당히 조심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북한의 메시지를 읽고 지난 10년간 끊어졌던 대북 정보 라인이 본격적으로 이어진 것이 이 무렵부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외신에선 한국정보요원이 북한과 2차례 비밀 접촉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측 요원이 북한에 들어가 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이제 대화 분위기가 작년 하반기 말서부터는 이제 감지되기가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뭐 명확한 거는 지금 그야말로 첫째 비밀 접촉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막 선을 복원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완하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사히신문에서 보도된 바가 있고 뭐 정부는 부인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미 이제 남북 정보 당국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협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는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북한에 대한 군사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When we're going to start seriously considering a military option. The potential of war with North Korea increased since this latest launch. I believe our military is prepared to act to keep our nation safe.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 한반도 정세가 반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 위기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북한이 내놓은 카드는 놀라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전면에 나섰던 김여정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북한에서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북한 응원단들이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던 시각. 한 중년 남성이 유유히 버스에서 내립니다. 당시 그가 19박 20일 동안 머물렀다는 강원도 인제 한 숙소.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우리는 숙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쪽은 근데 첫 번째 버스에서 내리셨던 이분이 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풍채가 있으시고. 그죠. 네. 혹시 이분이 당시에는 어떤 분이셨는지 아셨나요? 몰랐죠. 그냥 저희는 그때 상황은 저희가 이제 호텔 안에서 조촐한 이제 뭐 외부 손님이 오는 거에 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딱 도착하셨을 때 호텔 로비 입구에서 이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신 분이 있는데 호텔에 가장 먼저 들어와 꽃다발을 건네받은 의문의 남성. 우리가 확인하려던 북측 고위 인사와 일치합니다. 그는 숙소에 머무는 기간 동안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 기간 중에 청소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기간 중에 네.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전 콘도 전체는 네.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셨고 이게 요청 사항이었어요. 타인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이제 물건 혹은 어떤 이제 서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를 좀 꺼리지 않으셨나. 호텔 관계자는 그를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인상이 남으셨는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모양을 보고 네. 그 당시 저희 직원들이 붙인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이 호랑이나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걷잖아요. 네. 그걸 보고 이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슬렁간다라고 바뀐 거예요. 오디오가. 하지만 당시엔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한 3일 정도 됐을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맹경일 부장이 왔었다.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은 지난 1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석했던 대표적인 대남 정보 요원입니다. 맹경일은 통전부 부부장, 현당에는 제1부부장이라는 설까지 있습니다. 뒤에서 총괄 조정하는 실무 책임자다. 과거 이희우 여사를 영접했던 맹경일 부부장. 김영철 통전부장의 직속 라인으로 여러 차례 남북 회담을 이끌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도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아주 쫄병 때부터 큰 사람이에요. 선수단이니 응원단이니 그 속에 그 멤버에 하나 들어가셨는데 꼼짝한 그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그 호텔에 들어박혀 있어서 19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이제 우리 국정원 2차장, 국정원 김상균 차장을 만나고. 맹경일이 한국에서 접촉했다는 국정원의 김상균 2차장. 그는 과거 서훈 원장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당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맹경일 부부장이 머문 곳으로 추정되는 숙소 공간. 그는 이곳에 머물면서 한국 측 정보 당국과 남북 정상회담의 밑그림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이들은 북미 고위급 인사들 간의 은밀한 만남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양국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미국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의미 있는 만남이 진행됐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북한 통전부와 미국 CIA, 양국 정보 요원들 간의 접촉이 있었다는 겁니다. 맹경일 부부장이 그다음에 이제 CIA 앤드류 김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고, 그래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구나라는 걸 북한이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CIA 그 코리아 미션 팀장인 이제 앤드류 김의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출입국 그 명부에 보면은 한국에 이제 체류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미 3국의 정보기관 간에 긴밀한 소통이 있었던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찾았다고 알려진 미국 측 정보 요원 앤드류 킴. 그는 현재 CIA 산하 한국 업무센터의 수장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전직 CIA 출신 북한 전문가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You know, Andrew Kim, he's the head of the CIA Korean Mission Center. Since Pompeo was at the CIA and Mr. Kim is a senior leader there on Korean issues, it would make sense for there to be an engagement there. And if you look back over the years, the two Koreas have often used intelligence officials for secret communication because it's easier to keep a secret in intelligence channels. 미국의 정보 요원들에게 북한과의 소통을 위한 한국의 정보 라인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앤드류 킴은 그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다는 앤드류 킴.
그가 만든 대북 보고서는 백악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의 정보기관하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항상 긴밀한 협조를 해옵니다. 상생관계예요. 상생관계인데 첨단 기술에서는 미국이 뭐 대단한 우위에 있지만은 간에 그 내밀한 얘기들을 이렇게 듣는데 이거는 미국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북한 정세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 한민족의 정서나 생각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북한 정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많이 이제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과거의 판단과 다른 새로운 어떤 정보 분석과 판단이 제공됐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 3국의 정보 라인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도 성사됐습니다. 그 결과 협상의 선결 과제였던 억류자 송환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게 만든 역사적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 새벽에도 이들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Everything is going to work out at the highest level. We want to thank Kim Jong-un, who really was excellent to these three incredible people. They are really three incredible people. 전날 협상장에선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앤드류 킴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상균과 맹경일, 앤드류 킴으로 이어지는 3국의 실무 정보 라인과 정보기관 수장들의 활약.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만남을 추진한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국 관계에 조금씩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10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한 겁니다. 북한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미군의 전략 핵폭격기가 동원될 예정이었던 한미연합 공중훈련.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 후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이곳에선 북한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I don't want to waste a lot of time, and I'm sure he doesn't want to waste a lot of time. So there's a very substantial chance that it won't work out, and that's okay. 북미 정상 간의 난기류가 포착되었을 때 양국의 정보 라인이 재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보 요원들만으로 일련의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 그리고 던져진 마지막 승부수. 비밀리에 진행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또 한 번의 역사적 만남에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부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한편의 반전 드라마와 같은 급격한 전개. 외신들은 이른바 스파이들의 공조에 주목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3국 정보 요원들의 활약이 빛을 발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대화 채널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 대화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가장 또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은밀이 필요한, 또 비밀이 필요한 차원에서 가장 유능하고 또 그나마 끊어진 그 관계를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또 입도 무거운 그런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 북한과 미국 양국은 정상회담의 최종 조율을 위해 판문점과 싱가포르, 뉴욕에서 협상을 이어가며 막판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 며칠 사이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언급이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을 적국으로 지내온 양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급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한 정보 요원들의 은밀한 물밑 작업이 협상에 물꼬를 틔웠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북한과 미국의 절박함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내 작은 미국으로 불리는 동두천. 주한 미군 기지가 위치한 이곳에선 지난해 초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실전에 대비한 각종 훈련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Of course, would really large training events that would require multiple units to participate in did get pushed to the front a little bit. They did apply more NEO exercises because of the atmosphere was our main concern. 특히 국내 거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 작전이 늘었다고 합니다. 미군 측은 매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전쟁이 진짜 언제 날지 모르는 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진짜 언제 우리 그 베이스로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했거든요. 네오 작전? 그 훈련은 어떤 훈련이에요? 네오 작전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민간인 후송 작전으로 전시에 그 민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대피로 같은 것도 잘 모르고 당황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들을 안전지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는 확실히 핵실험 이후에 잘해졌어요. 그 훈련 빈도가 원래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는데 왜 또 하지 싶을 정도로 한 달에 한 번은 거의 무조건 하고 불안하죠. 북한의 연이은 핵도발. 탄도로켓 장착용 소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며 위협을 가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핵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North Korea, of course, is far more dangerous, maybe even to certain part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going to probably destroy Seoul, and it could very easily lead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Well, I think that we should consider a new strategy for handling North Korea. Represented by their top.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선제 공격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fury, and frankly power, the likes of which this world has never seen before. 하지만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실제 전쟁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I think it may be too late. It may be too late. North Korea hasn't gone too far down the road. And I don't think that we will stop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ossible to end the North Korean regime by military action. It's possible to destroy much of their military and nuclear and missile infrastructure. But what is the price that we would pay? 자칫 대규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트럼프에게 남은 선택지는 북한과의 협상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에 적극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I'll tell you what. Wait. I have to find that we're going to be treated fairly because everybody sees it now and it is a pure witch hunt. Right now, it's a pure witch hunt.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로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그 구석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탄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만큼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 문제, 더구나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업적을 내세우면은 자기 국내 정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달아들었습니다.
우선 국내 정치 내지 상징적인 뭐 노벨까지 생각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 김정은이를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의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로 김정은 정권 7년차를 맞이한 북한.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옷차림이 세련돼졌고 색도 더 화사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선호하는 새로운 소비계층, 돈주의 등장. 내수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백화점 내 상품들도 다양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 완공된 평양의 새로운 랜드마크 려명거리.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로 이뤄진 북한 최대 주상복합단지는 김정은 시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성장에 주력해온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전역에 20곳이 넘는 경제특구 및 개발구가 생겨났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의 목표도 세웠습니다. 북한 고위급 출신의 한 탈북민은 김정은 위원장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소개했습니다. 금수사 태양주 들어가는 입구에 용생탑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인민무력부 1여단이 들어와서 건설에 착송했는데 아파트 초기 설계를 36층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용생탑보다 아파트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긴급히 지시해서 그 아파트 높이를 23층으로 절단하게 하였습니다. 즉 김정일은 김일성이 업적과 미운을 일반 아파트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높일 수 없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여명거리 건설할 때 김정은은 70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이 어디 가면 이제 우리도 볼 때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방향으로 추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 개방을 꿈꿔왔던 김정은 정권은 벼랑 끝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4차례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섬유, 광물, 수산물 등 주요 산업의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최대 동맹국인 중국마저 압박에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단둥을 찾았습니다. 대북 제재의 여파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꾸 내가 잘못 나오면 이게 없잖아요. 돌아가잖아요. 단둥의 어시장에선 북한산 수산물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 성행했던 해상 밀무역도 중국 당국의 단속으로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일본하고 빼다 저는 법정이 한 배가도 못 얻었 법정이 다 뺏겼어요. 하여튼 일본은 납품도 좀 늦었지. 선영은 어떻고. 북한의 선박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제재는 말로만 굳혔지 현실에 북한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그 전체 무역의 90%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이 국권이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그 무역 국도 절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북한이 그야말로 중국의 제재와 러시아의 제재에 그야말로 이번에 참담하게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상황은 어떨까? 3개월 만에 다시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시진핑과 김정은이 다롄에서 깜짝 회동을 한 날. 한때 북한 사람들로 북적였던 고려 거리엔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철조망 너머 굳게 닫힌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대부분 중국과 합작 영업을 하던 북한 가게들입니다. 现在就是90%全部都关掉了，朝鲜服务员就很少很少。现在吗？哎，现在就很少很少。你看现在一个还允许你朝鲜的服务员在这干，剩下你朝鲜个人就是以朝鲜开的。你像以前那个苗阳山，
还有3000种的，那都是朝鲜自己干的，现在全部都回去了。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세관의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200~300대의 북한 트럭들이 이곳을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一天现在可能就是40~50趟，比去年少了。 수출 금지 품목이 늘어나면서 거래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북한에서 온 화물차 기사는 취재진에게 고충을 토로합니다. 북한으로의 식량 지원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량을 꼭 지원받아야 할 그 시기에 제재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언제쯤이죠? 2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하자면 제재가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지탱하기 힘든 겁니다. 북한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담보를 받는 조건 하에서의 핵은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런 상태에서의 ICBM도 필요 없고. 집권 초기부터 인민들에게 경제 성장을 강조해왔던 김정은 위원장. 지금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 보장과 경제 발전을 택한 김정은. 그가 회담에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아버지와 할아버지 정부의 그 국가 비전과는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경제 발전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이 핵 포기는 경제 발전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 핵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경제 발전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 북한 주민 역시 전쟁의 공포 속에 살다가 평화로운 시기를 맞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가게 된다면 그 핵 포기의 이유가 합당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략적인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한 각자의 위기. 세기의 단판은 과연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결국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내몰린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제재로 인해 강한 압박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이 처한 위기 또한 회담 성사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가시화됐던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여기에 찬성한다는 미국인들은 절반이 채 안 되는 48%에 머물렀습니다. 반대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였습니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와 2005년의 육자회담 공동성명, 2012년의 229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미 비핵화를 위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 관련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 온 핵심 쟁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means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 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다. As the president made clear,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 순회 회담 재고려에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이들이 날선 대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쟁점은 핵무기 처리 방식입니다. 북한은 여러 차례 핵폐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CVI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방식에 대해서 미국과 끊임없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North Korea and Washington have to really come to an agreement of what both o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nd on the timing, sequencing of how things are going to unfold. I think there is a big gap because Americans want front-loaded deal where North Korea gives up or dismantles most of their nuclear program and then gives sanctions relief and economic investment and so on. North Korea obviously doesn't want that, wants a phased approach, a longer timeline. So they need to come to some sort of an agreement of that approach, that timeline. 미국은 신속하게 핵 폐기가 이루어지는 일괄 타결 방식을 선호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단계적인 핵 폐기와 보상을 원합니다. 북한이 일괄 타결 방식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른바 리비아식 모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핵을 먼저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던 리비아. 하지만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비아의 통치자 카다피는 반군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걸 공포 속에서 가다피를 보았고 후세인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 정말 언젠가 내가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파괴할지 모른다는 어떤 우려들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하고 달리 어떤 불안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북미 회담의 또 다른 변수는 중국입니다. 대련에서의 두 나라 최고領導자들의 상봉은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역사의 아로새긴 뜻깊은 상봉으로 됩니다. 그 합의 이행이 미국에 의한 체제안전 보장이 이행되지 않아서 파기됐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중국이 책임진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핵심적인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중국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 The second meeting, I think there was a little change in attitude from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 President Xi is a world-class poker player. And I'd probably maybe doing the same thing that he would do. 중국이 북한의 뒷배를 봐주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과연 이 주장은 일리가 있을까? 우리는 지난 8일 중국 단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직은 거리 곳곳에 제재의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단둥의 세관 입구, 북한에서 나온 여성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림잡아 100여 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 일제히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한 손 가득 보따리 짐을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대형 버스가 이들을 태웁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단둥시 외곽의 한 의류 공장. 관계자는 정부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임시 통행증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친구가 노동자들 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10년 정도의 노력이 있는데 요구하는 정도. 근데 대신 중국들에 요구하는 게 거주예요. 거주가. 그러니까 북한 쪽에 지금 노동자들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던 미국의 전략에 중국이 걸림돌로 떠오른 겁니다. 트럼프는 오히려 저렇게 끼어드는 거를 나는 지금 강한 압박을 하면서 이걸 끌고 가야 하는데 압박 쪽이 중국의 잘못으로 뭔가 이완된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이것을 불만하는 것은 중국이 부추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13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오랜 불신을 깨트리기 위해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세기의 단판, 우리의 역할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thus far. Even being able to set up a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Summit, an actual date that that almost happened.
it would not have happened without South Korean president's role in this. Well, I think there's need to be a lot of back-channel diplomacy right now. I'm sure President Moon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And then again, having a communication with both President Trump and Xi Jinping, there needs to be a lot of back-channel diplomacy to make all the parties come to an agreement. 역사적인 전환점은 쉽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재와 또 호재가 이제 막 버무려져서 엄청나게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사실상 중재 역할 또는 길잡이 역할로 뭔가 되게 만든 다음에 만약 북미 회담에서 큰 타결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우리가 엄청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국도 끌어들여야 되고 러시아도 끌어들여야 되고 일본도 끌어들여서 한반도의 이 전체의 평화를 만드는 거는 사실 장애물을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이 불신 구조에서 장애물만 지나간다면 그때부터 운전을 사실상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 전체가 힘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 한 번으로 결론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사국이자 중재자로 나선 우리 정부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틀 뒤로 다가온 남북 고위급 회담과 이후 줄줄이 이어지게 될 적십자 회담, 군사회담까지 남과 북의 평화로 향한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어렵게 맞이한 한반도의 봄. 다가오는 뜨거운 여름을 지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반도 평화계획 2부작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부 멈춰진 미래 남북 경협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 일반 교육은 물론 위탁 가공 교육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